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 직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영업 및 마케팅 직원을 약 15% 줄이고 관리직은 최대 30%나 감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보고서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직원 수는 26만 7,80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14만 7천 명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 조정으로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직원 2만 5천 명 중 1천 명을 줄일 것으로 전해졌고 중국에서도 영업인력 30% 구조 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규모 인력 조정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심각한 불황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이나 중국 기업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인도에서는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 사태까지 촉발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비해 감원을 미리 단행하거나 또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만회하려는 방안 등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으며 실제 최근 한 달간 삼성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9%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 원에 육박하고 2027년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 70%에 달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적자성 채무가 883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내년도 국가 채무의 70% 정도는 국민들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19년엔 407조 6천억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 부족으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국민들 간의 위화감이 커지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대와 한국은행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전 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조그만 충격만 있어도 급등하는 구조인지 고민이라며 특히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사회 구조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강남권 교육열에 대한 끝없는 수요가 결국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 총재는 앞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DSR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없더라도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초 경영목표 대비 가계대출이 초과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핀셋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평균 DSR을 초과하는 은행은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경고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연간 계획을 초과했다며 8월 기준으로 200%를 넘어가면서 금감원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최대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국내 가계부채 상황은 9월 DSR 2단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긴축과 대출 수요 억제 정책 확대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역대 최초로 3,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했고 부동산 영끌과 비투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가 채무와 가계빚이 총 3,04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분기 대비 44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국내 총생산 2,401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국가 예산 656조 6천억의 약 5배 규모가 국가 채무로 쌓이고 있습니다. 2분기 국가 채무와 가계빚 증가폭은 1분기 대비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증가 추세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정당국 등은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 펑크가 늘었다고 전했고 부동산 시장 주담대와 전세대출 증가 영향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각해지는 국가 채무 상황이 결국 내수 회복을 더욱 제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공공 현장에서조차 대부분 사업 지연으로 본 청약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집값 상황이 타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지방은 리먼 브러더스 금융위기 당시 건설 경기 수준과 비슷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 현장에서 사업을 취소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6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 한신더휴 사업장에서 최근 본 청약이 무산됐고 인천과 경남, 경기도 파주와 화성시 등에서도 사전 청약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공사비와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사전 청약을 본 청약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건설사들의 상황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사에 청구하지 못하고 미청구로 남은 공사 금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미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 상위 10위권 건설사들의 상반기 미청구 공사 금액이 19조 2,26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4% 늘었습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건설로 올해 5조 7,242억 원이 쌓여 있고 작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대우건설로 미청구 금액이 1조 6,175억 원입니다. 지난해 1조 2,513억 대비 29%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GS건설, 롯데건설 등도 미청구 공사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기존의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를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이 DSR 강화 시기에 맞춰 은행권의 대출 억제 압력을 강화하고 있고 마통을 활용한 갭 투자에 나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까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 축소를 결정한 곳은 KB국민은행뿐이지만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각 은행별 신용대출까지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이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도 마통 이용자들에게 악재입니다. DSR은 대출받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금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재 은행권 기준 최대 40% 이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슈로 DSR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으로 규제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고 주담대는 물론 1억 초과 신용대출 등도 DSR 산정에 포함합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도 3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0.53%로 밝혔으며 해당 수치는 지난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고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